안녕하세요. 간슬신잡의 찬스입니다. 제가 이전에 수술실 간호사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혹시 뭐 수술실 말고 다른 부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실제로 현장에 근무하셨던 다른 선생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해서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 흉부외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은 흉부외과 중환자실은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흉부외과는 말 그대로 흉부, 이제 가슴 쪽에 장기의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이 오시는 곳이고, 그다음에 외과이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방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이제 병동과 달리 24시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곳입니다. 주로 이제 수술을 하시고, 그러니까 흉부외과 쪽으로 수술하고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곳이네요. 네. 그러면 다른 그 중환자실이랑 흉부외과 중환자실은 또 어떤 좀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일단 근무했던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흉부외과를 봤을 때 저희가 카디오바스큘라라고 해서 이제 혈관과 심장 쪽의 그렇죠. 장기를 다루는 네.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제너럴 토락스라고 해서 폐식도 쪽을 다루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근무한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이제 TS 제너럴 토락식이었어가지고 폐식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물론 뭐 기흉이나 아니면 이제 응급으로 손상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거의 90%가 이제 암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이제 포스트오피 케어를 위해서 오시는 경우였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회전율이 조금 다른 중환자실보다는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이제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셔서 주로 평균적으로 뭐 2, 3일이면 빠르게 퇴원을 이제 병동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퇴원이라기보다는 병동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회전율이 다른 부서보다 좀 빠른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환자들이 계속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네, 그렇죠. 보통 중환자실 하면은 장기 입원을 하시고 굉장히 좀 상태가 잘 호전되지 않고 이런 분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차이점이네요, 그거는. 네. 네, 그러면은 흉부외과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아무래도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랑은 조금 업무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무의 차이가 이제 가장 크겠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보는 환자 수, 이제 근무한 8시간 동안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2명, 많으면 3명 정도. 정말 이제 병동에 일이 있을 때는 뭐 3명에서 4명까지 되는 경우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거의 모든 병원이 2-3명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고, 이제 병동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에서 15가지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환자를 분류하는 거는 결국 24시간 동안 이 사람이 모니터링이 필요한가, 얼마나 해줘야 될 일이 많고, 얼마나 이제 위급 상황에 놓여 있는가가 이제 그거에 중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위급 상황이 올 수도 있고, 24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활력증으로 모니터링 해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해줘야 하는데, 이분들이 결국 보호자 없는, 간병인 없는 상태의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중환자실 간호사는 어떻게 보면 TV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 사람의 이제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뭐 우리가 보는 CPR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드레싱에 참여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스스로 걷거나 씻거나 이런 걸 하실 수 없는, 정말 누워서만 있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규칙적으로 간호사가 이제 보조원님들과 함께 세발이나 뭐 이제 씻겨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배변 문제도 이제 당연히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제 일상적인 것들부터 정말 이제 의료적인 문제들, 위급한 상황까지 조금 광범위하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 듀티별로는 조금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모든 듀티당 저희가 당연히 이제 중환자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는 거 바이탈 사인 당연히 할 거고, 시간마다 이제 GCS 스케일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INO 체크도 8시간마다, 그러니까 듀티당이죠,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듀티 때 출근했을 때 처음에 물품 카운트 하는 거, 이제 그거까지는
공통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데이 근무는 이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 때 이제 물품 당연히 세고 그 다음에 인계를 받죠. 선생님들께 인계 받아서 환자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 때 회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날 어떤 수술하고 나을 환자들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고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서 저희는 13베드 중에 절반에서 거의 그러니까 6에서 8베드 이상이 늘 하루에 들어오고 나가고였던 것 신원으로 같아요. 계속 네, 이렇게. 저 수술 끝나고 뭐 하루에는 많게는 6에서 8분이 들어오시고 그러면은 그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실 분들이 있죠, 병동으로. 그럼 그분들을 또 올려가게 하는 그 전동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거를 주로 데이 이브닝 때 네, 포스트오피 케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 이브닝이 굉장히 바쁘고 네, 막 유동성 있게 돌아가는 그런 근무였어서 데이가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했고요. 네, 그리고 이브닝은 데이와 이제 비슷한 업무들 많이 이루어져요. 계속 전동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 때 이제 치료 계획 수립했던 것들을 이브닝 때 뭐 검사가 있으면 검사를, 또 시술이 있으면 시술을 진행을 하면서 그 데이 때 이루어진 치료 계획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스케줄이 하나가 있는데, 면회 시간. 네, 면회 시간이 저녁 7시에서 7시 반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수술 후에 혹은 장기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번 딱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편안하게 자세도 취해드리고 조금 깨끗하게 이제 해드리고 주변 정리도 좀 해드리고 그래서 최대한 좋은 시간을 짧지만 보내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도 이제 간호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만약에 투약이나 뭐 이제 중요한 스케줄이 있으면 아무래도 방해가 되지 않게 미리 조금 당겨서 7시 이전 혹은 7시 반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미리 이제 컨트롤 해놔야 되는 업무죠. 그리고 이브닝 때 또 오더를 받아요. 다음날 오더를 받는 스케줄을 이브닝 간호사가 저희는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날 스케줄 오더를 받고 나서 혹시 뭐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이제 닥터한테 얘기해서 서로 조율을 하고 이런 업무도 이브닝이 담당을 했었어요. 일단 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환자실에 물론 의식이 없는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의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병원도 이제 불을 끄고 어쨌든 밤이잖아요. 병원은 24시간이긴 해도 그래서 주로 이제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병동도 스테이션도 이제 조금 어둡게 조도를 설정을 하고 간호사들이 주로 이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나 이브닝 때처럼 뭐 역동적인 뭐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역동적인 그런 처치들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제 데이나 이브닝 동안 했던 어떤 처치들 뭐 이제 뭐 티케놀라가 케어가 될 수도 있고 드레싱이 될 수도 있고 뭐 석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처치를 했던 것들을 데이랑 이브닝 간호사들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나이트 때까지 이제 본인이 한 것에 표시를 하고서 전산에 입력을 하는 이제 결국 그런 것들로 숫가를 우리가 이제 매길 수 있게 이 환자에게 어떤 처치를 했는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레싱을 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물품들 있잖아요. 물품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전산을 입력을 해서 그런 것들이 정확히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약 같은 경우도 나이트 때 저희는 도착을 했어요. 그럼 나이트 때 이제 약이 도착을 하면 다음날 사용할 약들을 분류를 해놓는 거죠. 데이브 나이트별로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언제 어떤 약이 쓰일 수 있도록 이제 분류를 해놓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저희의 조금 특수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왜 수술하고 나서 뭐 기침 많이 하고 그런 것들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이제 특히나 폐암 환자분들, 또 이제 식도암 환자분들, 흉부 쪽에 질환이 있던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금방 좀 회복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걸 좀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이 되는 조금 동터오는 시간쯤에 환자분들이 이제 깨어나실 쯤에 잘 깨워서 이제 베드 사이드 옆에 환자분들을 앉히고 굉장히 사실 라인도 많고 어제 뭐 그저께 수술하신 분들이니까 사실은 몸이 되게 통증도 심하고 이미 통증 케어 자체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해요. 수술하고 그날 하루 만에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여야 된다니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마일드하게 앉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때도 바이탈 사인이 괜찮으면 일어나도 보고 일어났는데도 이제 바이탈 사인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병동을 이렇게 걷는 거를 저희는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신 분들이 만약에 전날 한 6분 정도가 나왔다 그럼 이제 6분 정도가 다 상태가 좋으시다면 6분들이 이렇게 일자로
해서 간호사들 한 명이 붙잡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다 같이. 네, 새벽에 다 같이 걷고 정말 잘 걸으시는 분들 혹은 조금 장기로 계셨는데 이제 운동을 조금 시작하신 분들은 간혹 뭐 휠체어에 앉아서 아예 병동 바깥으로 가끔은 부서 바깥으로 네, 따로 이제 균 때문에 격리하시는 환자가 아니라면 바깥으로 약간 산책을 하는 시간처럼 아침에 그런 앰뷸레이션 보행을 하는 시간이 있는 게 굉장히 저희 부서의 특수한 또 활동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중환자실 간호사의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간호사들의 특징이면서 이제 장점일 것 같은데 특히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만족스럽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전문성이 굉장히 내가 높아지는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병원 생활을 딱 왔을 때 혹은 실습을 했을 때 내가 전혀 다루지 못했던 기계들 뭐 이제 ABGA, 벤틸레이터 이런 거에도 많이 익숙해지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보고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크모나 CRRT 같은 어떤 전문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그런 기계들도 이제 보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숙련도, 처치나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많은 케어들에 대한 숙련도도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병동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면 중환자실은 조금 더 이제 깊은 시각으로 공부하는 두 개의 좀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특징에서는 또 장기간 동안 있는 환자분들이 많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탁과 협진도 많거든요. 그래서 탁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의료진들, 의사, 전문 간호사, 또 이제 그냥 부서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와 달리 다른 의료진과 함께하는 협업도 많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도 훨씬 더 지식과 정보가 내가 많아지는구나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또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 병동과 다르게 보호자분들이 상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경우도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거의 장점은 내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조금 더 이제 어떤 시도를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래도 잘 할 수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너무 지켜보면 특히 그렇죠. 뭐 이제 IV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보호자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또 빤히 보고 계시면 약간 떨려서 괜히 잘하던 것도 더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조금 더 이제 트라이 할 때 자신감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페일해도 이게 인간적으로 또 그런 이제 좀 눈치가 보이고 주눅이 들다 보면 이렇게 자꾸만 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이제 페일 하더라도 다시 또 트라이 해보고 약간 그러면서 사실은 또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여러 번 해보면서.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장점이고, 그것 외에도 아무래도 이제 여러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의 간호사를 하다 보면 많이 놓이는데, 거기다가 또 인간관계까지 많이 힘들어지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보호자분들이 없는 거는 어느 정도 그런 점이 약간은 차단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환자실의 단점은 이제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왜 피 보는 거 자주, 아무래도 특히 저희 이제 흉부고 외과다 보니까 오피 운드 드레싱 할 때마다 이제 볼 일도 많고 그런 것들 굉장히 사실 힘드신 분은 오면 또 많이 역하고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배변도 마찬가지인데 일상적으로 워낙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그렇지 않았는데, 중환자실 간호사인 친구 중에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냄새도 아무래도 많이 날 네, 냄새도 많이 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병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스스로 소변이든 대변이든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소변도 주로 이제 소변줄 갖고 계시더라도 이제 눈으로 체크하면서 내려야 하고, 대변 같은 경우도 이제 치워드려야 하다 보니까 금연이 힘들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감염에 좀 많이 노출된다는 점, 아무래도 증증도 높고 기저질환 자체가 많고 이제 갖고 있는 감염균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균에 많이 노출되는 문제도 사실은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또 이제 아까 제가 루틴 잡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나이트 때 엑스레이 찍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중환자실은 매일 포터블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환자 이제 패든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 또 이거 장점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환자실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더 자주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해주거든요. 위험 수위가 높은 쪽에 분류가 되어서, 그래서 좀 감염 노출이 높을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건강검진은 자주 받는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저는 아무래도 수술실에 있었다 보니까
뭐 테이블레스나 이런 경우를 직접 본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대부분이 조금 상태가 안 좋으셔도 일단은 중환자실로 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맞아요. 케이스를 접하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중환자실은 그 특성상 좀 이제 익스파이어 하시는 분들을 보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본인도 이제 중환자실에 있던 어떤 다른 간호사분인데 환자분들의 그런 익스파이어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런 사람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느끼고 또 간혹은 또 너무 이제 상태가 안 좋으시고 호전되실 가능성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제 계속해서 뭐 CPR이 나고 좀 이렇게 힘들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아 그냥 이제 편하게 가시지라고 생각했다가 아우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좀 후회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중환자실에 근무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리적으로 힘드시거나 뭐 그러신 건 없으셨나요? 진짜 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중환자실 간호사들한테. 요즘에는 어느 정도 이제 상태가 좋지 않으면 DNR을 받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이 안 좋아지시면 마음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는 있어요. 내가 그분을 보는 간호사일 때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람이 참 그걸 안다고 해서 그렇게 괜찮지는 않잖아요. 뭐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아무리 내가 그 죽음을 예감을 한다고 해서 괜찮지 않은 것처럼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이제 두 번째 친구분의 사례가 저도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계속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치료를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메시브게 할 때 과연 이게 이 환자를 위한 일인가? 이 환자가 원하는 일인가? 라는 의문을 되게 갖게 되고 아마 그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혹시 이제 이분을 편하게 놓아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던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많이 하는 고민이지만 왜 우리가 이제 가족 중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어쨌든 함께 하면서 조금 그 시간을 이겨내듯이 제 생각에는 사망 환자분이 있을 때 결국은 그 병동 이제 사람들 함께 했던 의료진들 같이 이제 그분들을 봤던 보조원님들 이제 이런 분들과 그분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 추억도 하고 하면서 오히려 그걸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슬픔으로 끌어안고 있으면 확실히 이제 그 감정이 너무 자칫 너무 우울하게 소모가 되면 일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그런 것들을 좀 추억해내면서 이제 예, 소모를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조금 병원 차원에서 그런 이제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위한 어떤 조금 힐링 타임 이런 걸 위해서 보면 교육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이제 공예적으로 만들거나 뭐 영상을 보면서 함께 힐링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예 이제 삶이나 죽음을 다루는 교육 같은 걸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함께 공유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처음에는 조금 새삼스러웠는데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적용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듀티 때 돌아가셔서 사망 처치를 한 경우는 없었어요. 그 듀티 때 다른 동기가 사망 이제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듀티 때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처치를 한 적은 없었는데 다만 그 같은 듀티 때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혹은 같은 병동 제 부서에서 꽤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제가 이제 CPR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이름이나 얼굴은 지금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절대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잘 케어가 돼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꿈에도 나와요, 지금도.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흉부외과 중환자실에 입사를 앞둔 이제 부서 배치를 앞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께 우리 부서에 오기 전에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와라 라고 좀 이렇게 알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중환자실 가실 때 관련 부서, 특히 이제 저는 흉부외과 중환자실이니까 흉부외과 중환자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부서에서 다루는 이 장기의 해부생리를 알면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폐와 식도에 대한 해부생리, 그다음에 이제 그 질환이 또 가져올 수 있는 병태생리학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알고 질환까지 알면 정말 더 완벽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OP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서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는 OP에 대한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영상 보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OP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 또 우리가 간호사로 하는 일은 프리옵이나 포스트옵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 이제 조금 더 넓은 케어이기 때문에 약간 프리옵이나 포스트옵에 대한 것까지 아시면 또 이 정도는 최소한 알고 오시면 정말 큰 도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쁨 받는 신규가 될 수 있다. 그쵸. 너 이것도 알고 공부하고 왔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약간 마인드 세팅? 이 공부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쁨 받는 신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기엔 크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닌데 너무 다들 병원이 힘들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좀 강박을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더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내가 처음 보는 거고 당연히 모르는 건데도 이제 뭐 하나 하면서 이렇게 시선 의식하게 되고 내가 잘못해서 혹시 폐가 되진 않을까 뭐 환자한테도 프리셉터 선생님한테도 근데 이제 너무 모르는 게 당연해서 혼나는 거 당연하다고 좀 생각을 하면 일하는 게 그래도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흉부외과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을 모셔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임상을 나오신 지가 조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데이까지 근무를 하셨던 분처럼 너무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흔쾌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 외에도 더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또 모셔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은 또 뭐 다른 중환자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또 궁금해하시는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의 간슬 신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그냥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아, 맞네. 오케이. 일단 나이트 같은 경우는